나는 40을 넘긴 나이에야 비로소 서울을 벗어나 먼 대륙 한쪽 붉은 흙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봉사는 늘 내게 숨 쉴 구멍이었고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과 같았다. 살라만카 마을에 첫 발을 내디딘 그날 아침, 나는 축구공 하나와 메모장만을 들고 커뮤니티 센터 앞에 섰다. 숨막히는 열기 속에서도 어딘가 맑은 기운이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마을의 대표 여자 아미나가 있었다. 아미나는 단단한 눈빛으로 내 이름을 되뇌었다. 강민준 씨 맞죠? 오늘 아이들 활동을 도울 줄 아시겠어요? 내 목소리는 모래알처럼 갈라졌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반쯤 낡은 나무 벤치에 내 손을 이끌었다. 여기 아이들은 작은 목소리로 원하는 걸 전해요. 당신이 메모장을 열 때마다 하나의 이야기가 세상으로 퍼질 거예요. 아이들이 모여들자 나는 축구공 대신 메모장을 펼쳤다. 땀으로 번진 글씨에도 불구하고 한 줄 한 줄 채워나갔다. 아미나는 내 메모를 슬쩍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설명을 덧붙였다. 이 단어는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를 가리키고 저기 아이는 집에 물이 없어 학교에 오는 거예요.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다. 한국에서만 봐오던 봉사의 풍경과는 전혀 달랐다. 여기에선 아이들의 작은 한숨마저도 기록되어야 할 가치가 있었다. 당신은 왜 이렇게까지 하려 하나요? 아미나가 물었다. 나는 잠시 멈췄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삶이 내 안에서 숨쉬게 되거든요. 그게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유일한 방식이었어요. 살라만카에 내리쬐는 태양은 처음 겪는 내겐 숨조차 막힐 듯한 뜨거움이었다. 모래빛 흙길 위로 내리쬐는 열기는 셔츠를 금세 흠뻑 적셨고 이곳이 왜 불의 땅이라 불리는지 이해가 갔다. 그 한가운데 서 있던 아미나는 그 더위조차 견디는 듯 당당히 눈부신 존재감을 과시했다. 눈높이가 비슷해 보였지만 막상 마주하니 그녀가 나보다도 약 30M는 더 커 보였다. 그녀의 긴 팔다리는 마을 사람들을 이끄는 힘처럼 곧고 탄탄했고 어깨에 걸친 화려한 색채의 천은 땀에 젖어도 결코 빛을 잃지 않았다. 검은 눈동자는 빛 맑은 우물 같았고 꺼끌한 피부 위로 은근히 반짝이는 땀방울이 사막 별빛처럼 스며들어 있었다. 짙은 갈색 머리칼은 바람 한 점 없는 공기 속에서도 고요히 흐트러지지 않은 채 목덜미 위에서 한 올 한 올 살아 숨 쉬었다. 말투는 차분하지만 한 번 말문을 열면 칼날처럼 선명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지시에 망설임 없이 따랐다. 그 강인함 속에 묘한 부드러움이 함께 어우러져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도 그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등줄기에 전율이 일었다. 바오밥 나무 뒤 그늘 아래 이민아는 민준에게 조심스레 손수 만든 보리차를 건넸다. 그 잔에 담긴 향긋한 열매 내음이 두 사람 사이에 부드러운 긴장감을 흘려보냈다. 더우시죠? 이민아는 눈을 살짝 내려뜨며 물었다. 조금. 민준은 손끝으로 잔을 꼭 쥐며 답했다. 차가운 음료가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숨이 살짝 멎는 듯 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웃음소리를 터뜨릴 때마다 이민아는 민준의 팔에 기대어 낮은 목소리로 설명을 덧붙였다. 저 아이는 내 동생 돌보기도 해요. 그 말투엔 따스함과 자부심이 섞여 있었고 민준은 그녀의 어깨에 닿은 손끝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한국에도 이런 나무 있나요? 민준이 묻자 이민아는 고개를 들어 햇살이 반짝이는 그의 눈을 마주했다. 없어요. 여기서만 느낄 수 있는 기운이죠. 말끝엔 살짝 떨림이 있었다. 그 떨림이 민준의 심장에 박혔다. 두 사람의 거리는 점점 좁아졌다. 이민아가 손으로 쥔 보리차 잔이 자연스레 민준의 손가락과 스치고 그 촉감에 둘 다 작은 전율을 느꼈다. 한국에서 멀리 오셨네요. 안 힘들어요? 이민아의 질문에 민준은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싶었어요.
당신 얘기를 가장 먼저 듣고 싶었고. 이민아는 표정이 부드러워지며 빛나는 눈동자로 그를 올려다봤다. 그럼 저는 당신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그 순간 두 사람의 입술 바로 위로 바람 한 줌이 스쳤다. 뜨거웠던 햇빛 아래 이민아와 민준의 눈빛이 서로의 비밀을 약속하듯 교차했다. 민준 씨, 당신은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이 정말 특별해요. 이민아는 달빛 아래 빛나는 눈동자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이들이 마음속 이야기를 꺼낼 수 있도록 귀 기울여주는 당신의 마음이 너무 좋아요. 그 말에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가슴 깊은 곳에서 따스함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옆에 앉은 이민아의 손이 살며시 그의 팔 위로 내려앉았다. 사실 제 남편은 지금 다른 일 때문에 며칠간 떨어져 있어요. 이민아는 목소리를 낮추며 고개를 돌렸다. 며칠 뒤에 돌아온다지만 그 전까지 당신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네요. 민주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심스럽게 이민아의 손을 잡았다. 당신 옆에 있을 수 있어서 저도 행복해요. 이곳에서 느끼는 모든 순간이. 그가 말을 잇지 못하자 이민아는 살며시 미소 지었다. 이곳에서의 경험이 제 삶에도 새로운 빛을 비춰주는 것 같아요. 이민아는 손끝으로 달빛을 가득 담은 잔을 들며 속삭였다. 이 열기 속에서도 당신과 함께라면 마음이 시원해져요. 달빛과 별빛이 교차하는 밤,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맞잡은 채 서로의 온기를 느꼈다. 이민아가 속삭였다. 남편이 없으니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자고 가실래요? 저희 집은 조금 더 시원하거든요. 그럼 함께 가요. 이민아의 손짓에 이끌려 나는 어둠을 뚫고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길을 따라 늘어선 부서진 황토벽은 달빛에 은은히 빛났고 바람에 실려 오는 모래 냄새가 잔잔히 코끝을 스쳤다. 집 앞에 도착하자 나는 숨이 막혔다. 오픈 에어 구조로 지어진 이민아의 집은 벽 대신 커다란 목재 기둥과 천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바닥은 매끈한 흙바닥 그대로였지만 그 위에 놓인 얇은 매트와 알록달록한 방석들이 오히려 세련된 디자인처럼 보였다. 여기가 제 안방이에요. 이민아가 살며시 문이라 불을 법한 커튼을 젖히자 반짝이는 별빛 아래로 넓은 공간이 드러났다. 얕게 깔린 매트리스 위에는 민들레처럼 흩어진 색색의 쿠션이 놓여 있었고 한쪽 구석엔 작은 화로가 낮게 불을 지피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서며 감탄했다. 정말 시원하고 자유로운 느낌이네요. 이민아는 미소를 띠며 부채를 윙윙 움직였고 그 바람이 내 뺨을 스치자 등줄기에 전율이 흘렀다. 여긴 벽이 없어서 공기가 잘 통해 더위를 덜 타요. 그리고 서로를 숨김없이 볼 수 있어야 마음도 열리지 않겠어요? 나는 처음으로 아프리카식 오픈 마인드가 무엇인지 실감했다. 바깥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고 주변 이웃들도 자유롭게 오가며 작은 인사를 건넸다. 아무도 우리를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지만 모두가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이민아는 매트 위로 팔을 뻗어 내 손을 잡았다. 여기선 모든 게 솔직해져요. 오늘 밤 편하게 쉬고 가요. 그의 마음속 긴장은 어느새 허물어지고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뜨거운 열기 대신 상쾌한 공기가 감도는 이 공간에서 민주는 이민아의 문화와 열린 정신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민아의 집 한편에는 간이 샤워 공간이 있었다. 얇은 천막 아래서 비슷한 높이의 두 샤워기가 나란히 매달려 있었다. 민준과 이민아는 동시에 천으로 만든 탈의실에서 몸을 드러내고 차가운 물줄기가 떨어지는 곳으로 다가섰다. 찬물이 피부에 닿자 낮의 열기로 달궈졌던 몸이 순식간에 진정되었다. 민주는 고개를 들어 이민아를 바라봤다. 그녀의 등선 위로 또르르 흘러내린 물방울이 부드러운 곡선을 따라 반짝였다. 이민아는 고개를 돌려 민준을 향해 미소 지었다.
물이 이렇게 차가운데도 당신과 함께라면 더 뜨거워지네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향해 몸을 기울였다. 이민아가 먼저 손끝으로 민준의 어깨를 부드럽게 어루만지자 물줄기가 그 위를 타고 흘렀다. 그녀는 낮게 속삭였다. 당신의 피부에 닿을 때마다 제 심장마다 파도가 몰려와요. 민준은 이민아의 목덜미로 손을 올렸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미끄러지는 손길에 그녀는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다. 물방울이 두 사람 사이에 맺혔다. 그리고 곧 사라졌다. 이민아는 샴푸 거품을 덜어 손끝에 묻힌 뒤 민준의 등을 부드럽게 문질렀다. 거품이 미끄러지듯 흘러내릴 때마다 두 사람의 숨결이 가까워졌다. 이 거품처럼 우리 사이가 미끄러져도 괜찮을까요? 그 목소리는 장난스러우면서도 진지했다. 민준은 이민아의 손을 잡아 가슴 위에 올려놓고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느껴지고 싶어요. 이민아는 눈빛을 반짝이며 고개를 숙여 민준의 입술 가까이에 다가갔다. 물줄기가 두 사람의 몸을 따라 흘러내리는 동안 그녀의 입술이 민준의 입가에 살짝 닿았다. 오늘 밤 당신의 모든 감각을 깨워드릴게요. 민준은 참지 못하고 이민아의 온몸을 탐닉한다. 한국에서 보지 못한 볼륨에 민준은 깜짝 놀란다. 이민아는 그 모습에 귀여워 조금씩 민준을 자극시킨다. 이민아는 빨리 우리 침대로 가요 하고 빠르게 씻고 나갔다. 이거 보실래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액자를 들어 이민아 앞에 내밀었다. 그 안에는 이민아의 남편이 환한 미소로 같이 찍은 카메라를 응시하는 사진이었다. 이민아는 순간 손을 멈추고 눈빛이 흔들렸다. 이거 남편 사진이죠?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가락으로 액자 테두리를 따라 살짝 쓰다듬었다. 맞아요. 며칠 후에 돌아온다던 당신의 남편. 그 말에 이민아의 입술이 떨렸다. 민준은 천천히 사진을 뒤로 젖히고 그 빈자리에 손을 올렸다. 그의 손끝이 이민아의 가슴 위를 부드럽게 스칠 때 그녀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그가 당신의 과거라면 저는 당신의 현재가 되고 싶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이민아는 그 말에 가슴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은 액자를 내려놓고 두 팔을 벌려 이민아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덥고 축축한 몸에서 아직도 남편의 온기가 남아 있었지만 민준의 품은 더 따뜻하고 확실하게 느껴졌다. 이제부터는 제 사진을 보게 될 거예요. 민준이 양손으로 이민아의 턱을 잡고 눈을 맞추었다. 손끝이 입술에 닿자 이민아는 눈을 감고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된 그 순간 민준의 숨소리와 맥박이 이민아의 온몸을 사로잡았다. 이민아는 이미 민준의 것이 되어버렸다. 민준은 봉사가 끝날 때까지 밖에서 본 사람은 없고 한국에 돌아갈 때가 되자 얼굴이 홀쭉해진 채로 이민아와 같이 나왔다는 걸 본 소문밖에 들이지 않았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포티콘필 중년의 사랑과 힘.